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뉴스 통신 발행인 권혁주입니다. 오늘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으로 자유한국당 그로울 당협위원장 강효식 위원장을 모시고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춘도 지나고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매번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또 선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차 그 집권을 하고 있는데 경제 실패 다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주자 성장론 등 그런 경제적 수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 또는 당원 동지분께서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이죠. 보이콧을 하자는 그런 후보도 있고 네네. 또 계속 강행하자는 후보로 나누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는 또 비대위하고 같이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일정대로 강행하자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강효식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단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 2차 북미 회담 일정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 일정이 똑같냐.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하죠. 이게 뭐 소위 뭐 신북풍이라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뭐 보나마나 그날 연일 전국 방송에서 매체들이 전부 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서는 좀 일정을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당대회 장소 문제 또 이제 공당에서 이미 정해진 일정을 어떤 이유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선관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병정 불가 바로 강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이콧 하자는 그런 주장도 일견 좀 생각하지만은 아마 이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당권 주자들이 7명으로 지금 이렇게 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접수는 내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컷오프가 4명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에 지금 오늘이죠. 그러니까 11일 오후 한 2시경인가요? 그때 하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네네, 불출마. 그래서 이제 7분이신데 7명 중에서 원내가 5명, 그리고 이제 원외가 2명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원내는 저 심재철, 또 정우택, 또 안상수, 주호영, 김진태 그렇게 이제 5분이시고요. 원외에서는 황교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서 이제 7분이 경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컷오프는 4명까지이기 때문에 그 아마 2월 19일이죠. 19일 날 여론조사 국민 30%, 당원 70%한 여론조사를 해서 4명까지만 되게 돼 있고 나머지 3명은 탈락하게 돼 있죠. 여기에는 이제 당 사수파가 있고 네네. 또 당에서 이제 외부로 그렇죠. 나갔다가 복당하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전당대회 출마자들 각기 보면은 결이 다르죠. 또 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당을 정말 어려울 때, 추울 때 당을 지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라는 거 그분들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당의 중도파를 흡수해야 되고 또는 저 확장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서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분들은 누구 있는가요? 이번에는 이제 4선에 이제 조경태 의원, 또 3선에 김광림 의원, 또 재선에 윤영석, 윤재옥, 그 다음에 이제 원외위원장에서는 조대원 위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김순례 비례대표, 그 다음에 정미경 전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 그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의원은 현재 4명 그 출마 선언했죠. 그래서 거기 신보라 비례대표 여성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준교 서울시당의 미래세대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박진호 김포갑의 위원장,
그리고 배병인, 또 중앙청년위원장 등 4명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최고위원은 다른 지도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원외에서 될 경우라면은 어떤 가교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 수석 그 최고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또 총선에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 그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식 그런 네. 정책과 스캔들로 전국이 좀 사실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전국을 풀어야 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아마 이제 내로남불, 내가 하면 이제 로맨스, 예. 남이 하면 불륜. 예. 근데 저는 요즘은 내올 남틀이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내올남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다. 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건 좀 억울하죠. 이게 어떤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잡지 않는 어떤 소수자들의 약자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은 국정조사 깜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 폭로 내용. 이것도 거의 특검에 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재민 기재부의 전 사무관 그 폭로한 내용 있잖아요. 공익제보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청문회를 열할 사항이고 조혜조 중앙선관위원 임명, 그 자격 논란이 많거든요. 그 임명 강행에 대해서 철회하라. 이것이 자유한국당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당에서도 이런 그 야당의 주장을 무조건 묵살할 게 아니고 정말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열고 그렇게 해서 좀 논의가 돼야만이 꽁꽁 얼어붙은 국회가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동정범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지요? 참 돌이켜보면 만약에 이 허위검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그냥 영원히 지하에 묻힐 일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한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김성태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창호 재판장이 이번에 1심 선고에서 2년형 그 징역형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김경수 도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여당 측에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 허위범 특검이 출범하고 또 영장 기각한 다음에 다시 재청구도 하지 않았고 또 연장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검 기간을. 그래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 2차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폭로해서 그 청와대 예. 그 특검 반장이 그 반원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특검에서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뭐 드루킹 거기에서 뭐 USB를 냈다는데 낸 게 사실이냐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런 걸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답변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뭐 13분 만에 업무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그렇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은 지시를 하게 된 것은 직권남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를 했다면 피의 사실을 공표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 비밀 누설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 누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니고 책임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정말로 더 윗선까지 가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2차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 그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뭐 장밋빛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지켜봤거든요. 지난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 그게 이제 2018년 6월 12일이잖아요. 그때 6월 13일 지방권 전날 이제 북미회담이 벌어졌는데 지금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네. 뭐 대북 제재 그대로 하고 있고 뭐 그 실무진들 많이 만났지만 진전이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핵물리학자 스탠퍼드 지거프리 해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북한의 비핵화, CVDID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66단계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3단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년 걸릴 것을 며칠 또는 뭐 회담 두세 번 한다고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제 북한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이거 우리 국민들도 다 삼척동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트럼프는 뭐 핵실험 또는 미사일 핵실험 안 하니까, 미사일 실험 안 하니까 뭐 전쟁도 좋다로 가는데 그게 그건 아니죠. 아마 김정일의 속셈이 따로 있고 트럼프의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낙관하지 않지만 잘 되긴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좀 지난 얘기지만은요, 2017년 11월 17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네. 장장 35분 했는데 35분. 예, 아주 긴 시간이죠. 그 중에 3분의 1을 북한 체제 인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다. 또 여기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 종교 집단 체제라고 아주 강력히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서로 뭐 사랑에 빠지고 러브레터를 주고 그때 뭐 아베가 왔을 때 또 뭐 편지를 꺼내가지고 이거 김정일이가 준 거다면서 이렇게 자랑처럼 김정은 김정은이죠. 그렇죠. 김정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미국의 그 뭡니까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랑놀이 그만하라고.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이 항상 영원히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봅니다. 과연 이 북미 또 미국 회담 정상회담이 정말 어떤 결론이 날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전당대회까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강효식 박사는 국방부 장관 정책부장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더욱이 관심 네. 갖고 이렇게 네.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뉴스 통신 TV 신년 시사대담 자유한국당 그로울 당협위원장 강효식 박사하고 대담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